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도시 문화축제가 지난 1일과 2일 서울광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무려 57개 세계도시의 음식과 15개국 문화 공연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최미연 기자입니다. 세계 민속음악과 전통춤이 어우러져 축제를 찾아온 손님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합니다. 서울광장 일대에 설치된 50여 개의 부스 앞에는 전통 음식을 맛보기 위한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누린내가 많이 난다고 흔히 말해서 약간 날 줄 알았는데 안 나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개막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하메드 살림 알하르시 주한 오만 대사가 참석했으며 이어 뉴질랜드 웰링턴 공연단의 마오리 전통무용 등 15개 해외 도시의 문화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이번 축제는 저희가 세계 여러 주요 도시들의 춤과 음악, 그리고 음식, 관광, 결혼 문화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15개 자매 우호 도시에서 수준 높은 공연단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공연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이미 46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모여 사시고요. 또 서울시는 전 세계 62개 도시와 자매 우호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 주요 도시들의 문화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이해하고 또 그 나와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 결혼문화전이 함께 열렸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2개 나라의 결혼 예복 퍼레이드는 행사를 관람하는 연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세계 도시문화축제는 1996년 첫 선을 보인 이후 매해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 꾸며졌는데요. 올해도 세계 각국의 손님들이 모여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육아 프로그램의 다문화 가정, 아이돌 외국인 멤버 등 다문화 가정의 TV 프로그램 등장이 잦아졌습니다. 다문화는 더 이상 낯선 주제로 느껴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세심하게 다룰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비슷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침체됐던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서구적 외모와 새로운 교육 방식을 보여주는 다문화 가정을 등장시키며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한국어뿐 아니라 여러 언어에 능통한 모습,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 올라간 생일상 등 호기심과 재미를 유발하는 요소와 함께 최근 대중문화가 혼혈인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모델 한현민이나 가수 전소미,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버논 등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다만 외모나 특이함에만 초점을 맞출 시 희화화될 위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언어에서 나타나는 편견과 차별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문화 가족 2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인데 이제 뭐 김치를 먹지 못하냐는 등 뭐 그 나라 말을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보이더라고요. 적응을 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또 노출되는 문화권이 유럽권에 치중돼 있어 서배 국가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최근 1년 사이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이 16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1만 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김양혜 기자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 기본 통계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수는 630만 명, 1년 전보다 16만 명 가까이 2.5% 줄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력 인구 감소입니다. 특히 고교생 수가 7.9% 줄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은 1.4% 늘었는데 지난 2010년 백호랑이 해와 2012년 흑룡해 당시 출산 열풍의 일시적 영향으로 교육부는 분석했습니다.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1년 사이 12% 또 늘었습니다. 국제 결혼을 통해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가 10명 중 8명이었습니다.
저출산이 대입에 미칠 영향은 2021학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지원자 수가 정원보다 7만 명가량 적습니다. 정부는 최근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지정, 내년에 정원 2만 명을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현대인들이 지닌 고질적인 질병인 탈모. 탈모는 고액의 치료비와 장기적 치료로 완치가 어려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에 한 탈모 전문 병원이 무료로 다문화인을 진료한다고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탈모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스트레스는 현대사회의 사람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를 대변하듯 탈모 환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21만 명 이상이 탈모 때문에 병원을 찾았으며 그중 20대는 전체의 20%로 점차 탈모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탈모 고민을 가진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탈모 전문 의료기관이 탈모 고민이 있는 다문화인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다문화TV와 공동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다문화인의 탈모 해결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탈모는 가장 중요한 치료에 접근하는 방법은 예방입니다.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에서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모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탈모가 많이 진행됐을 때, 더 이상 우리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됐을 때 그제서야 탈모임을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미 많이 진행했다라고 하면 모발 이식 수술에 달하는 것까지 저희 병원에서 책임지고 올바른 탈모에 대한 지식과 탈모에 대한 치료적인 접근들을 할 수 있도록 한 6개월에서 길게 1년까지도 저희가 계속 따라가면서 맞춤형의 진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 동포 등 탈모를 고민하는 다문화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9월 한 달간 참가자 모집 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진료와 치료를 지원합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탈모로 개인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인들의 건강과 자신감을 회복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이어서 다문화 뉴스 단신입니다. 결혼 이민자 증가와 함께 다문화 가정 내 가정폭력 사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다문화 가정 폭력 검거 건수는 3,202건에 달했습니다. 2014년 123건이었던 다문화 가정 폭력 검거 건수는 2015년 782건으로 급증해 2016년 976건, 2017년 840건, 올해 상반기 481건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5일 서울교육대학교 음악관에서 다문화 학생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다문화 학생의 이중 언어 재능 발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주어진 6분 동안 한국어와 부모 나라의 언어로 다양한 주제에 관해 발표하며 이중 언어 말하기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날 최종 본선 수상자 5명은 오는 11월 3일 개최될 예정인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 서울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외국인 유학생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창원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공무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5명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으나 일부는 조금 과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유학생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인신 구속 관련 직무를 행하는 자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어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 이주민의 검정고시반 수료식이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전북 고창군에서는 초중 고학력 검정고시 시험에 12명이 응시해 최종 10명이 합격했으며 충북 증평군에서도 수강생 9명 전원이 합격했습니다. 다문화 지원센터 관계자는 검정고시 프로그램이 결혼 이주민들의 학력 신장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학력 인증을 받으려는 결혼 이주민은 가까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학력 신장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년 4월과 8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다문화 방송국인 다문화 TVM이 다문화 TV로 채널명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다문화인에 대한 사랑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채널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다문화 TV는 KT 올레 TV 283번과 CJ 헬로 224번, 딜라이브 OTT, 네이버 TV,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TV와 J-아트 스피치 아나운서 아카데미, 한국경제사회연구소 부설, 한국다문화 포럼이 함께 주최하고 주관하는 이 행사는 오는 10월 11일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J-아트 스피치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특강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민, 유학생의 자신감 향상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사전 등록을 하시거나 다문화 TV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TVM 시청자 여러분, 명지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 정지윤 교수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매년 5월 20일인 세계인의 날은 2007년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념식은 2008년 5월 20일에 열렸으며 명칭은 외국인의 날보다는 사별적 요소가 없는 세계인의 날로 일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인 5월 21일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같은 날이 부부의 날로 지정되어 겹침으로 하루 전날인 5월 20일로 선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세계인의 날에는 자원봉사 활동이 다채롭게 열립니다. 2010년 시흥과 2011년 화성에 이어 2012년 경기도 안산에서 중앙부처인 법무부와 경기도 안산시의 만남을 통해 세계인날 행사가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다문화 축제로 도약하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중앙부처는 세계인날 기념식을 하고 지자체별로 각각의 색깔로 날짜를 잡아 다문화 축제로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성남은 전체 자원봉사자만도 몇백 명에 이르렀으며 2017년 양주에서는 기존 방대한 세계인날 행사를 1박 2일로 관련 4개 부스를 가족과 함께 와서 준비하고 체험하고 즐기는 시간으로 프로그램화 되었습니다. 사찰을 장소로 1박 2일 태플스테이를 활용한 제1회 직업문화체험과 이민 다문화 가족 축제에서 상담과 교육적 다문화 사회 전문가, 직업군과 취업처를 접목 활용했습니다. 2018년은 강화문 광장에서 제1회 한중무역상품 박람회 다문화 국제팀으로 한중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 교류와 국민적 화합의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현 국내 체류 외국인 230만이 내국인 국민으로 어울릴 수 있는 세계화의 모습이 현장에 참여한 기업의 직업체험과 교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관련 현장이 발굴되며 이민 다문화 학문의 필요성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전국 다양한 지역에 어울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문화 TV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다중지능 AR 교실 출연자를 모집합니다. 출연자는 유튜브 참여 양방향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TBS 교통방송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제9회 다문화 가정 수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20가족에게는 고향 방문 지원금이 전달되며 자세한 사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령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다문화가정의 방문 교육 지도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오는 12월 17일까지 모집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문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